이어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우려보다 더 컸습니다. 스마트폰 등이 상호 관세 대상에서 면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잠시,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려가 더 크면 어떻게 하나 걱정한 것 치고는 긍정적인 심리가 더 크게 작용을 한 건데요. 물론 삼성전자도 올랐지만 최대 수혜주로 떠오르는 애플의 밸류 체인들이 모처럼 두드러진 탄력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새벽 뉴욕 증시에서도 애플, 델 모두 흐름이 좋았는데 이 분위기가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품목별 관세 이슈가 오늘 새벽 또다시 재점화된 상황에서 어제장으로 끝날 것인지 첫 번째 포인트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정책주인데요. AI 투자 100조 원 시대, K 컨텐츠 육성 모두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죠. 이로 인해서 지난주 후반에 이어서 어제까지도 이렇게 힘이 좋았는데요. 그런데 AI의 경우에는 또 미국 FDA가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동물 대신 AI로 가상 실험을 해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겹호재로 작용되고 있는 반면에 메타버스는 K 컨텐츠로 묶이긴 하지만 게임 콘솔이 또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업계에 또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습니다. 다만 콘솔은 하드웨어죠.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괜찮은 건지 파악이 좀 필요할 듯 보이네요. 정책주 가운데서는 어떤 기업이 유망한지 추려볼 거고요. 끝으로는 이런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선과 방사는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데 조선주의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죠. 실적 발표 이후에 그동안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나올 건지 확인이 좀 필요할 듯 보이고요. 자율주행도 저희가 몇 차례 언급을 드렸는데 카메라, 라이다 등 이런 부품 쪽의 연속성이 꽤나 좋습니다. 끝으로는 바이오죠.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바이오의 강세가 코스닥에 탄력을 더해주고 있는 요즘인데요. 자, 오늘 크게 이 세 가지 포인트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새벽에 나온 속보도 확인해 볼까요?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자동차 회사를 돕기 위한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면제를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엘살바도르 대통령과의 회담 중에 일시적으로 관세 면제를 검토하는 특정 물품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바로 이렇게 답을 하면서 자동차 기업들은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서 생산되던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기 위해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애플 제품이나 스마트폰이 관세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엔 마음을 바꾸진 않았지만 나는 또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리 머지 않은 미래에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부과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발언이 나온 지 얼마 뒤 곧이어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와 관련해서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의약품의 수입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세 등을 통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현재 시간 14일 관보를 통해서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파생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밝혔는데요. 바로 이 조사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겁니다. 이 법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반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관세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의약품, 그 원료에 대해서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고 같이 관보에 공시가 됐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이미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이 법을 근거로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죠. 그런데 반도체와 의약품도 국가 안보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예고한 만큼 이제 관세 부과 수순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머지 않아 보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우리 알고 있던 사실인데 오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입니다.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권희 대표님 오늘 수트 느낌이 좀 달라지셨네요. 예, 그냥 편한 거 입고 왔습니다. 더 멋져지셨어요. 네. 그죠? 네. 예. 오늘 우리 조선일 매니저님 타이도 굉장히 센스 있으시고. 감사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오늘 모처럼 기분 좋게 시작하는 아침인데요. 자, 오늘 두 분은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를 바라보고 계신지 열어주시죠. 모든 악재가 나왔다. 관세보다는 섹터에 집중을 해보자. 일단 큰 그림 얘기 먼저 듣고 작은 그림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네. 모든 악재는 다 나왔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있었던 이슈들 다 나왔는데 현재 남아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죠. 특히 이제 어제 그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언급을 했는데요. 90일 동안의 국가별로 그리고 제품별로 90가지의 대응을 하겠다라고 미국이 이미 선포를 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점점 90일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빨리 국가별로 지금 대응을 하는 게 관건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이 지금 한 50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빨리 대선을 마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관세 영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관세를 안 받는 게 최고인데 그게 이제 안 될 경우에도 관세를 아주 줄여서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어떤 섹터를 보자라는 의미실까요? 섹터를 어떤 걸 딱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일단 비슷한 결이죠. 이제 관세 얘기 좀 그만하고 지금 너무 트럼프가 양치기 소년 돼버렸잖아요, 지금. 네. 말해도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제 확정된 것도 아닌데 확정될 때까지는 보자. 전자제품도 아니다라고 했다가 결국엔 또 다시 되는 걸로 그죠. 됐죠.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라고 하는 1등 국가가 말이 그냥 시간 단위로 바뀌니까 사실은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해외 뉴스를 너무 열심히 보신 분들은 굉장히 짜증이 나실 거예요. 저는 오히려 헷갈린다. 직업 때문에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네.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거의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가격에 이미 한번 폭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고 지금 이제 회복은 다 못했죠. 그러면 일단 이제 관세 영향을 좀 받은 상황이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관세 지금 언급되고 있는 반도체도 있고 의약품도 있는데 지나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관세 영향에서 그나마 좀 적은 쪽으로 좀 집중해서 대응을 하시면 오히려 좀 편하게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또 이제 우리는 이제 대선 국면 들어갔기 때문에 정책 그렇죠. 관련주 저 인물 테마는 굉장히 신호하는데 정책 관련된 종목들은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럼요. 예, 인물 테마는 제발 좀 하지 마시고 예, 동창이라고 해서 잘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감옥 갑니다. 다시 탄핵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좀 생각하셔서 하면 또 아이디어가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위해서 이런 말씀 주신 것 같네요.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들 저희 다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끌린 점 공개해 주시죠.
자, 반도체입니다. 뭐 사실 관세 이슈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퍼센트조차 헷갈릴 지경에 다다랐는데요. 그러나 이 파도를 우리가 같이 타면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또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적당한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근데 지금 품목별 관세 아직 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반도체 우리 어제 좀 보류하자라고 의견을 정리했었는데 애플 관련주는 왜 이렇게 급등을 했을까요? 그렇죠. 이게 삼성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보류 이슈 때문에 어제 좀 반등이 나오면서 반짝 강세를 보였는데 애플 관련주들이 참 재밌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뭐 트럼프가 뭐 PC하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관세를 유보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13일이죠. 이제 원래 자신이 만들었던 창업했던 소셜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서비스에다가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참 아이러니한데 어제 애플의 관련주들을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총 한 관련주들이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LG 이노텍. 그죠. LG 이노텍도 있고 그런데 가장 세게 올라갔던 종목이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인데 한 6.87% 올라갔고 그 뒤로 덕산 네오룩스가 한 6.12% 해서 쭉 내려가가지고 삼성전기가 1.61%, 삼성 SDS가 한 1.59% 정도 상승했는데 그게 15개 중에 1등부터 꼴등까지인데 일주일간 제가 트래킹을 해보니까 평균 한 일주일 동안에 한 7.69% 올랐어요. 15개 종목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는데 한 달 동안에 얼마 올랐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한 달 동안은 마이너스 7.26%, 6개월 동안에는 무려 한 17.36%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애플 관련주들이 너무 오랜 기간, 1년 넘게 계속 조정을 했기 쉬었죠.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이슈 때문에 반사 이익을 받으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네. 약간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핫한 이슈이긴 합니다만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하다는 거를 뭐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약간 차익 매물을 실현하고 있는 느낌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관세죠. 관세 이슈가 지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뭐 자고 일어나면 트럼프가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건데 가장 확실한 거는 그겁니다. 이 시간대에 맨날 말씀드리는데 트럼프가 의도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도찌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관련 이제 돈 버는 모든 그런 기업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한 1조 달러 이상의 수익을 발생을 시킨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이자가 1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1조 달러를 커버할 수 있는 게 관세로 1조 달러를 커버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미국 자체적으로 1년 내에 2조 달러 이상을 돈을 벌겠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관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도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관세 이슈입니다. 뭐 트럼프 자체는 이제 이번 주 내에 발표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상무장관은 또 다음 주에 반도체 관련된 이슈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트럼프 일기 때 지금 나오네요. 트럼프 일기 때 관세에 관련된 이슈들이 쭉 나왔습니다만 처음에 철강 관세 같은 경우에도 조사를 2017년도 4월부터 해가지고 11개월 걸렸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2018년도 5월부터 시작해서 1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반도체는 이 철강이나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보다 사이즈도 더 크고 우방국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우방국들이 또 미국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관계도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내로 이게 처리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 반도체 관련된 이슈를 뭐 세부적으로 얘기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타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아마 뉘앙스를 그렇게 던져놨지만 시간을 갖고서 아마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어제 시장만 봤을 때는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려보다는 상호 관세 면제에 좀 더 긍정적인 곳에 베팅을 한 격이 있는데 새벽에 또 관세 조사에 바로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이게 좀 그렇습니다. 물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흘러갈 수도 있지만 1기보다는 확실히 2기의 보폭이 더 좁아지고 더 빠르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이기 때문에요. 애플 관련주들 그러면 어제 일시적인 상승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일시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애플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애플 사재기도 있고 애플 많이 팔리는 거 아니야? 근데 관세 안 올린다라고 하면 똑같겠죠. 그렇다고 핸드폰을 뭐 하나 있는 걸 세 개 사진 않을 거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애플 판매량이 증가하는 게 LG 이노텍이라든지 관련주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텐데 지금 LG 이노텍 관련돼서 보면 한 16만 원에서 관세 얘기 나오면서 빠졌다가 지금 이제 14만 원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맥시멈이 제자리 돌아간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가냐? 16만 원이면 끝나겠죠. 그럼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제자리 돌아가는 정도로 지금 보시면 되고 이 중간에 빠졌을 때 사신 분들만 지금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게 애플 관련주들이 올라온다라고 해서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킬 거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폴더블 폰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뭐 독점 공급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거 관련돼서 어제 이제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파이넴텍 같은 이제 힌지를 만드는 내장 힌지 만드는 회사들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애플 폴더블 관련돼서 시장이 더 관심이 많을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그쪽으로 좀 집중하시는 게 좋다. LG 이노텍 차트 보시면 이게 뭐 지금 저는 아무리 봐도 사고 싶지 않은데. 예. 애플 휴대폰이 여기서 아마 한 30% 이상 더 팔릴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라고 하면 지금 애플은 사실 그 살얼음 판을 걷는 과정이거든요. 미국에서 관세 부과하면 뭐 인도에서 만든 거 다 이제 숫자상으로는 인도에서 만든 거 미국에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관세 영향 안 받는데 중요한 건 근데 인도에서 만들려면 중국과 또 이게 그 만드는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만약에 열흘 걸리면 여기는 한 뭐 12일 이렇게 걸린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제 차이가 있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사실은 특산공동 같은 얘기니까 애플이 이제 열심히 이제 머리를 쥐어 짜내겠죠. 근데 공장 옮기는데 미국으로 옮기면 한 5년 걸린다라고 하는데 뭐 이거 뭐 당장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관련돼서 우리나라 관련 종목도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이제 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그냥 다행히 이제 가전제품 면제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도 같이 면제가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확인하는 게 좋겠죠. 예. 뭐 이노텍이나 OLED 관련보다는 오히려 폴더블 관련해서 힌지, 뭐 FPCB 이런 쪽을 보자라는 OLED를 말씀이세요? 보셔야죠. 이제 뭐 사실 그 폴더블 OLED 관련돼서도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한다라고 하면 네.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된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이런 밑에 있는 밸류체인들이 같이 움직이겠죠. 예. 그러면 뭐 애플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기 쪽을 보자. 그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을. 그렇죠. 애플보다는 이제 애플 자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보다는 지금은 소재. 폴더블 관련돼서 들어가는 이제 뭐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뭐 힌지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이제 관세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또 자동차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자동차 회사를 돕기 위한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그들의 자동차 기업들이 또 포드나 스텔란티스나 이런 기업들을 위한 거겠죠. 마치 반도체 안에서 애플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그런 행보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어제 시장에서도 애플 지키기였지만 우리 시장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면 오늘도 스텔란티스, 포드 지키기였지만 우리 현대차, 기아 그리고 그 아랫단에 있는 부품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해보게 되거든요. 이것도 일시적인 걸까요? 이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는 건 자기 나라 산업을 보호하고 남의 나라 산업을 죽이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미국의 유일한 제조업이 사실 다 남아 있는 거는 자동차밖에 없습니다. 네. 그 이유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차랑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차가 달라서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지금 트럼프가 자동차 업계를 돕는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제도 때문에 25% 관세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이 난리를 치는 거죠, 지금. 뭐 미국 내에서 지금 만드는 게 우리만 하지 사실은 대부분 다 외국에서 갖고 오는 거고 멕시코에서 만들고 이러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자동차 업계 부품부터 시작해서 전방위적으로 사실 자동차는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예전에 현대차 지금 정의선 부회장이 백악관 가서 한 게 그 다음날 도라미 탑을 됐다 바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도라미 탑이 아니라 결국에는 미국에 들어와 있는 회사만 잘해줄 겁니다. 예, 그리고 미국에 들어와서 생산되는 물량에서만 잘해줄 걸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만드는 공장이 있어야 네. 부품을 사올 때 뭔가 면제를 해주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시면 하네스라고 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선 들어가는 전선이 있거든요. 네. 그 해봐야 뭐 한 3불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 중국에서 안 가지고 그게 없어가지고 자동차를 못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세를 막 부과하면 단가가 올라가죠.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 이제 뭐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관세가 되게 어려운 게 FTA 협정 하나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체결하는데 6년 걸렸습니다. 자동차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이 2만 개가 넘는데 그거를 어떻게 다 체크할지 사실 조금 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도 펀치를 크게 날리고 어디에 지금 어떤 기업에 약을 발라주는지 뭐 이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현대차나 기아, 그 현대차 그룹과 그 아래 부품주 안에서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은 중심으로 오늘 시장의 변동성은 좀 들어올 것 같다. 개인적으로 조금 드리면은 어제 이제 현대제철이 공장을 짓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미국 기업들에게도 이익을 주는데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이 좋은 얘기 하셨는데 현대차에도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장을 짓는데 뭐 뚝딱 해갖고 한 달 만에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마 현대차에게도 어드밴티지를 주려고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세 발표를 하기 전에 하루 전에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25% 관세를 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현대차에게 어드밴티지를 주려고 한 1년 정도 유예를 할 것 같아요. 아마 저는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현대차 기대해 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끓는 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로 좀 들어와 볼게요. 정책 관련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눈에 띄는 건 AI 쪽, 메타버스, 그리고 창투사, 상한가 터치한 기업도 있더라고요. 궁금합니다. 두 분은 정치 정책주, 정치 테마라고 이제 묶으면은 인맥 관련해서 또 포함되기 때문에 정책 관련해서 우리 조설 매니저님은 일자리 수혜로 창투사를 보자라고 그렇죠. DSC 인베스트먼트 주셨었잖아요. 네. 사실 그게 이제 AI 관련주였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창투사가 왜 일자리 창출이냐라고 그러시는데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1999년, 98년도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DJ가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의 맥킨지의 컨설팅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뭐 하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인터넷 하십시오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인터넷을 집중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시작된 기업이 엄청나게 많긴 합니다만 살아남은 기업이 몇 개 안 됩니다만 그런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이혜진 의장 같은 경우는 삼성 SDS의 사내벤처 출신으로 해서 나중에 관련 인사들을 같이 묶어서 나와가지고 이제 네이버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런 얘기했죠. 인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제대로 된 사업을 해서 우리나라에 앞으로 10년, 20년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벤처 창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들은 돈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창투사인데 그들이 돈을 시드머니를 주고 있기 때문에 창투사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사실 이게 지금 이제 대선 관련주들로 포함돼서 정책 관련주로 포함되어 있는데 야당이 됐건 여당이 됐건 앞으로 일자리 관련해서는 특히 AI 관련해서는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AI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트렌드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의대로 가고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공대로 가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벌써 생각이 국가의 그 국민의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 AI 쪽에 가시는 분들이 초봉이 1년 초봉이 막 몇 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의대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AI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대선 후보에 나온 분들 거의 대부분이 지금 어제도 이제 뭐 야당 후보 대표적인 분이 말씀하시면서 했는데 사실 AI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AI가 일거리를 만들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부터 데이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삶의 질이 AI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AI 정책을 이끌기 위해서 인재들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인재들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도 많이 육성하기 위해서 뭐 기본적으로 거점 대학에 AI 관련된 학과를 만들고 그리고 석박사 이상의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면서 심지어 이들에게 어드밴티지를 주기 위해서 이제 군도 면제해주거나 아니면 관련해서 좀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AI 관련 정책이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고 1998년도에 인터넷을 투자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20년 동안 먹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AI에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관련 인사들이 많이 나오고 개발자들도 많이 나와서 앞으로 20년 동안 미국과 중국을 팽팽하게 그들과 상대할 수 있는 많은 인재들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조선희 매니저님을 국회로 모셔야 아니 될 것 저는 같은 국회는 많은 분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왜냐면 시장에. 예. 저는 왜냐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쵸. 예, 그렇게 하기 네. 위해서는 정책하시는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이 네. 올바른 정책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네, 이 목소리를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꼭 들으시기를. 어쨌든 AI가 정책 안에서는 유망하다라고 섹터 추려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AI 아니면 다른 거 있으세요? 정책 수혜주가 뭐 특별한 건 없죠. 뭐 지금 근데 보면 결국엔 산업으로 보면 AI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 뭐 이재명 대표가 뭐 100조 투자 얘기하고 어제 필요사 AI 방문하면서 어제 필요사 AI 그다음에 100조 이게 그냥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솔트룩스 같은 회사가 좀 무거웠었는데 뭐 20% 넘게 올라가고, 가벼운 종목들은 이제 아까 DSC 뭐 인베스트먼트 시작해서 뭐 TS 인베스트 이런 종목들은 뭐 그냥 상한가로 가버리고, 지금 분위기는 이쪽으로 왔는데 지금 또 이걸 또 그러면 이제 따라 붙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사셨어야 되는데 좀 늦었죠. 그러면 좀 기다려보자. 좀 기다려보면 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정책 테마는 지금은 이제 AI가 굉장히 큰 하드로 AI 소프트웨어라든지 또 하나 지금 어제 필요사 AI 방문했는데 필요사 AI가 뭐 하는 회사죠? 디자인하는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설계하는 회사인데 AI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고 CEO가 AMD 출신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디자인 하우스들 많이 있습니다. 팹리스 업체들. 그런 회사들에 대한 관심은 어제 또 생각보다 덜했거든요. 상당히 좀 필요사를 갔는데 솔트룩스가 더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이제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종목들도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오히려 반도체 안에서 디자인 하우스 쪽. 그럼 두 분은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는지 바로 열어볼게요. DSC 인베스트먼트, 솔트룩스. 이 퓨리오사 AI가 이제 빅테크 기업들과 그렇죠. 뭔가 네. 접점이 있으면서 네. DSC 인베스트먼트가 또 퓨리오사에 좀 투자를 했나? 네, 뭐 DSC 그렇죠?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기업은행이나 다른 기업들도 이제 벤처 투자를 했는데 네, 초기에 이렇게 시드머니를 투자한 게 DSC 인베스트먼트예요. 그래서 제가 퓨리오사예요. 벌써 예. 4월 10일 날 이 방송 통해서 출연을 그렇죠.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정치인들이 많이 보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주말에 이 야당 대표하시는 분이 이제 발표하면서 이게 급등을 했는데 살 시간도 안 됐습니다. 점상한가 같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당 측에서도 빨리 누가 됐든 간에 AI 정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죠? 어느 정도 이 경쟁 구도가 돼야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관련 이슈들을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DSC 인베스트먼트는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한가인데도 그렇죠. 상한가 못 샀는데 어제 130만 주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책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이게 아까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인물 수혜주들은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못 가는데 정책 수혜주들은 대선 끝나고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솔트룩스는 오랜만에 갖고 오셨네요. 다른 매경 프로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이게 뭐 타이밍 맞추기 어렵죠. 네. 근데 이제 솔트룩스는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올랐고요. 4만 원 한번 터치했기 때문에 아마 이익 실현 매물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제가 따라가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잘 보자 지금부터. 이제 못 보셨으면,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이 회사는 흑자 전환을 했고요. 지금 이경일 대표가 계속 방송에 나오니까 유튜버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튜버 아니고 AI 업계에서만 30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를 보면 2주 정도 바짝 올랐는데 이게 사실 정책 이슈로 올라온 거죠. 하지만 정책 이슈로 올라온다고 해서 그냥 그러면 다른 거 크라우드웍스 뭐 이런 것도 좋은데 왜 이걸 얘기하냐?
크라우드웍스는 돈을 못 벌고 있고요. 솔트룩스는 이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이제 그러면 올해부터는 판도가 바뀐다. 그러면 물리더라도 돈 버는 회사에 가서 물려 있어야 되지. 적자 기업은 이슈 타고 올라갔다가 이슈로 없으면 또 빠지니까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요. 조정은 어디까지 나올 거냐? 한 36,000원 밑으로 빠지면 사십시오. 예. 디자인하우스 관련해서 아까 언급 주셨는데 여기 기업은요? 이건 뭐 많이 있는데 네. 뭐 자람 테크놀로지, 뭐 퀄리타스 반도체, 뭐 가온칩스, 에이징랜드 다들 아시는 기업들이죠. 그런 회사들도 이제 본인이 이제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종목들 저도 하나를 찍어보려고 했는데 네. 예, 잘 안 들어와서 예. 그 안에서 뭐 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한 3, 4%, 뭐 4, 5%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AI 쪽을 투자해보고 싶은데 너무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또 디자인하우스라는 새로운 옵션을 주셨으니까 그 안에 기업들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끌는 점 만나볼게요. 이 섹터는, 이 주제는 관세 불확실성을 뚫고도 계속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조선은 말할 것도 없이 저희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율주행도 괜찮습니다. 바이오는 계속해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조선의 매니저님, 네. 그 어떻게 보세요? 이 안에서 우리가 관세 뚫고 계속 갈 만한 섹터. 저는 오늘 또 이제 조선을 얘기하고 싶은데 한 달로 저 프로그램 시작부터 계속 조선을 얘기해가지고 저희가 너무 식상할 것 같아갖고 조선은 안 가지고 나왔고요. 네. 아까 이제 AI를 말씀드렸는데 AI 쪽에서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이제 NPU입니다. NPU. NPU. NPU가 뭐냐면 이제 사람 쉽게 얘기해서 뇌에 있는 뇌 신경망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NPU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중앙 처리 장치 CPU 그리고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연결해 가지고 여기에서 생성형 데이터 AI를 추출하는 게 이제 NPU인데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칩 얘기하셨는데 NPU가 대표적인 칩 관련 회사들이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기종, 그러니까 컴퓨터가 다른 것들에서도 데이터를 추출해 가지고 여기에서 생성형 AI를 만들거나 또는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추출해서 만드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컴퓨터를 많이 쓰시다 보면 알겠지만 열이 굉장히 많이 나죠. 거기다가 고전력으로 해서 전력도 많이 잡아먹는데 NPU 칩 같은 경우는 저전력이면서 열도 많이 다운시키고 그래서 이제 배터리 수명도 굉장히 오래가게 만드는 그런 성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산업이 발전을 하면 NPU 관련된 칩들이 따라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선 쪽도 좋은데 NPU, AI 관련돼서 NPU 칩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자율주행 쪽은 어떻게 연결고리 없을까요? 자율주행도 좋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2월 21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테슬라가 원래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쪽 특히 텍사스 오스틴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개방적인데 캘리포니아가 사실 캘리포니아가 원래 이제 완전히 좀 개방적이잖아요, 생각이.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캘리포니아가 상당히 조건이니까 법률적으로 무지 까다롭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2월 21일 날 캘리포니아 쪽에서 자율주행 지금 테슬라가 신청을 해놨는데 아마 조만간에 연결이 돼서 이제 통과될 것 같아요. 근데 구글 웨이모나 다른 쪽 같은 경우에도 거의 1년이 걸렸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구글 웨이모나 GM의 크루즈하고 좀 다르죠. 그들은 제대로 딱 만들어져 있는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라이다를 통해 가지고 그 지도하고 맞는지 그거 맞춰 가지고 가는 건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FSD가 자율주행이 기본적으로 카메라하고 AI만 설정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 눈과 똑같은 거죠. 눈이 딱 보고 그냥 이거를 지도를 암기하고 가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거를 보고 그죠? 판단하기 때문인데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FSD 쪽은 아마 테슬라가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가고 있는 방향이. 그래서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그쪽 이슈는 살아있다라고 보는데 테슬라가 너무 단기적으로 정치적인 이슈에 그죠? 이쪽 뭡니까 트럼프에 관련된 이슈가 또 부합돼 있기 때문에 너무 플럭추에이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 정치적인 이슈가 좀 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니까 종목이 말씀해 주셨던 AI 안에서 NPU,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이런 기업들은 자율주행이랑 겹치네요. 교집합이 있는 기업들이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그 안에서 조선,
꼽아주셨는데 조선주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막 고점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갔던 터라 실적이 우리 기대하는 만큼 안 나왔을 때는 오히려 세론으로 조금 쉬었다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조선 보세요? 뭐 실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 뭐냐면 확인하는 거거든요. 마진율이 얼마나 올라왔냐, 뭐 이 정도.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좋아졌냐. 그러면 이제 질을 보는 건데 지금 영업이익률은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이미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10% 이상 나오는 이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도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기대보다 좀 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수주 물량이 계속 있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고 예전에 2007년도 조선주 한참 갈 때는 사실은 조선주는 실적 안 봤습니다. 그냥 수주 물량, 수주 잔고를 봤지. 지금 근데 자꾸 뭐 숫자 따지고 하는데 지금 2년치, 3년치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뭘 보셔야 되냐면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저는 상승 더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군함 관련된 이슈, 건조 관련된 이슈 여전히 법안 통과되면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또 혜택을 보겠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지만 만약에 트럼프 관세 정책이 보호무역 주의로 계속 가서 무역이 줄어든다. 그러면 어디부터 물동량이 줄겠죠? 해운사가 물동량이 줄 겁니다. 그럼 해운사가 당연히 뭘 안 하죠? 배를 주문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조선주 다 파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큰 그림으로 보면 거기 무역 전쟁과 같이 연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 들고 계신 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 갖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전혀 상관없어요. 여기는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게 진짜로 그 트럼프의 관세가 협상이 아니라 신념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선주도 중장기적으로 안 좋죠. 그리고 지금 IMO 규제 나오면서 탄소 배출권 규제한다라고 해서 27년까지 친환경 선박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 그렇죠. 아니면 노후 선박들 탄소 배출 많이 하는 선박들, 그러니까 옛날 디젤 선박들이죠. 벙커시로 쓰는 선박들을 엔진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거 관련돼서 이제 엔진 관련주도 좀 사시면 되고, 뭐 현대중공업 사시면 되는데, 저는 그것도, 국제회사기구가 말 되게 잘 바꿉니다. 그래요? 네, 예. 맨날 이거 친환경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지금 10년 전부터 했는데, 이제 또 합의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뭐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애매하게 주셨네요. 일단 조선은 수주 물량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다만 이 수주 물량이라는 본질적인 것이 관세 타격으로 좀 줄어들게 된다면 그때는 다 팔고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얼마나 예. 수주를 할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죠. 지금 이제 뭐 2, 3년치 갖고 있는데 그 뒤로 또 내년 지난데도 2, 3년치 계속 갖고 있어야죠. 그죠. 그게 예, 바로 이제- 시작의 눈높이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것 예.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종목은 어떻게 갖고 왔을지 한번 볼게요. 칩셋미디어, HD 현대중공업. 칩셋미디어는 또 마침 네. 저기 자율주행도 같이 엮여서 그런 볼 수 자율주행 있는 같이 연결돼 기업이잖아요. 있죠. 예. 비디오 판독하는 그죠? 아. 비디오 판독하는 이제 IP를 갖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탑3 안에 들어갑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베리실리콘하고 영국의 이미지네이션 이게 두 개의 회사가 경쟁 전 세계 탑랭크인데 거기에 칩셋미디어가 끼어서 사실 칩셋미디어가 넘버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의 NPU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영상 전용 NPU를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완료한 것은 칩셋미디어가 유일합니다. 특히 이 AI 알고리즘 처리에 대해서는 탁월한데요. 고화질 영상 전용의 NPU를 이미 독자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더 빠르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침투해서 마켓쉐어를 늘릴 수 있는 게 바로 칩셋미디어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 어제도 나왔던 기업인데 오늘 또 주셨네요. 네, 또 나왔어요. 예. 뭐 일단 이거 짧게. 하나만 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하나만요? 예. 뭐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고. 네. 하나오션이랑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모멘텀이 제일 살아 있죠. 근데 그 중에 엔진 사업부 갖고 있는 현대중공업도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대중공업이 올해 수익률로 보면 사실은 연초 대비해서 많이 못 올라왔습니다. 하나오션은 올해 많이 올랐죠. 예. 올해 좀 쉬었기 때문에 이제 고점 치고 나가면서 이제 조금 더 시세를 내지 않을까. 근데 지금 사시면 너무 높게 보시지 마시고 한 10에서 15% 정도 보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HD 현대중공업 어제 오늘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예상대로 어제는 HD
현대 마린 엔진이 더 좋긴 했지만 그래도 선사를 보자라는 의견은 동일하십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저희가 막간을 활용해서 또 우리 시청자분 댓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한강로님, 저는 오늘도 바이오에 한 표를 걸어봅니다라고 주셨네요. 바이오 얘기는 우리 조선희 매니저님과는 거의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희 대표님, 네. 알테오젠 계속 주셨었는데 네. ABL, 뭐 펩트론 이 플랫폼 기업 안에서 계속 돌고 있거든요. 네. 오늘 바이오 어떻게 될까요? 뭐 열어봐야 아는 거. 네.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모셨잖아요. 바이오텍 회사들이 좋을 네. 수밖에 없는 게 관세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기술 수출은. 그래서 펩트론도 제2 알테오젠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아, 제가 여기서 매경에서 4월 2일 날 말씀드렸거든요. 펩트론은. 그때 사신 분들은 대박 났죠. 7월 2일이요? 아, 이게 작년? 4월 2일, 4월 2일. 4월 2일요? 예, 네. 4월 2일 날 처음 말씀드렸는데 음, 근데 지금 펩트론 말고도 지금 뭐 ABL 바이오도 잘 가고 있죠. 네. 리가켄 바이오 괜찮죠. 보셔야 되고 예. 퓨처켄 같은 회사들도 보셔야 된다. 어쩐 일로 알테오젠이 안 나오죠? 알테오젠은 그냥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이거는 이제 기본이고. 아직도 안 산 사람이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거를 또 새로. 얘기하면 입이 아프다. 아하. 예, 지금 이거 저도 좀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알테오젠 또 얘기하면 쟤 또 얘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까 봐. 이거는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묻어 놓으시면 됩니다. 플랫폼 기업 안에서는 온갖 기업들이 지금 다 나왔습니다. 알테오젠, ABL, 펩트론까지 리가캠도 잊지 마시고요. 저희 두 분 말씀 중심으로 오늘 시장 잘 대응해 볼게요. 고맙습니다.